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번에 브리식 경제에서 그 유튜브에서 이제 새롭게 론칭하게 된 프로그램 가칭입니다. 예, 정치 빈인데요. 일단 제 소개부터 해야 되겠죠. 저는 현재 국회에 출입하고 있는 여당 담당 정치부 기자 빈재욱이라고 합니다. 우선 만나서 굉장히 반갑고요. 그럼 어떤 컨텐츠를 다룰 거냐? 저는 약간 이제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안 그리고 그런 것들의 분석을 통해서 지금 유튜브 시청자들이 이 컨텐츠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선정한 주제는 김재원, 태용호 최고위원직 사퇴하냐인데요.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좀 단순해 보이면서도 복잡한 점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이 그 사실상 공백 상태였던 윤리위원회를 다시 출범을 시키면서 두 최고위원의 징계가 가시화됐다는 전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사실상 그 징계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여기까지는 그렇게 큰 뭐 문제가 없지 않냐, 뭐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싶은데 사실 이 두 의원의 징계가 아니라 징계 자체가 아니라 징계를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라는 것 때문인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이 두 위원이 무슨 이유 때문에 징계 위기를 겪고 있냐를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김재원 최고위원은 5.18 정신의 뭐 헌법 전문의 게재를 반대한다. 그리고 뭐 정강모사 리스크죠. 정강모사의 우파 천하 통일, 4.3 기념일은 좀 격이 떨어진다, 격이 낮다 이런 발언으로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용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이제 제주 4.3은 뭐 북한 김일성의 지시다.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 뭐 이런 발언으로 또 논란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용호 최고위원은 최근에 뭐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그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있잖아요. 그거를 두고 뭐 정크, 머니, 섹스,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는데 이제 본인의 말로는 그게 뭐 보좌관의 좀 실수였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태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스스로 당 윤리 심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징계해달라고 먼저 말을 꺼낸 거죠. 지금 사실 국민의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게 김기현 대표가 당선된 이후로, 그러니까 김기현 지도부 체제 이후로 당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입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의 돈 봉투 살포 의혹 이것 때문에 조금 지지율이 오른다 뭐 이런 여론조사도 있기는 했는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뭐 정가운 목사 리스크까지 끼고 있죠. 뭐 김기현 대표가 지난 정당대회 때 뭐 정가운 목사한테 도와달라고 했다. 뭐 이런 게 또 사실로 밝혀졌고요. 그러다 보니 당에서 좀 기강을 잡아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지금 여기서 제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뭐 최근에 이제 조수진 의원의 그런 이제 뭐 밥 한 그릇 먹기 운동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좀 희화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좀 당에서 기강을 잡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 건 사실입니다. 기자들도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되게 많고요. 근데 조금 이 한 가지 더 붙여서 얘기를 드리면 이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근에 어쨌든 그 자신의 그 제주 4.3 발언에 관련을 해서 4.3 유족분들을 만나서 사과 의사를 전달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유족이 거부를 했거든요, 그거를. 왜냐하면 뭐 당 지도부 입장도 아닌데 당신이 와서 뭘 약속을 할 수 있냐 이러면서 좀 김재원 의원이 약간 어떻게 좀 사과는 했지만 뭐 원하는 걸 다 이루지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좀 흥미로운 포인트는 태용호 최고위원은 자기 발언에 관련해서 그런 이제 김구 선생이나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한 것이라 하면서 입장을 안 굽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김재현 최고위원은 이렇게 굽히는 모습이 있는데 태용호 최고위원은 좀 이제 반대로 끝까지 자기의 그런 거를 밀고 나가는 거죠. 어, 예, 윤리위원회가 이제 열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당장 못 열리는 이유가 이제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코로나19에 좀 감염이 돼서 지금 당장은 안 되고 그래서 조만간 윤리위원회 열 것 같다는 좀 관측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순하게 징계를 내리는 걸로 끝날 거는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우선 그 전에 이제 징계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첫 번째가 이제 경고고요. 두 번째가 이제 당원권 정지, 세 번째가 탈당 권유, 이제 네 번째가 제명인데요. 이제 어느 정도 징계의 그런 이제 수위가 예측이 되는 측면에서 보면은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그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두 최고위원이 이제 1년 이상 당원권 정지 처분을 만약에 받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복잡해진다. 그게 왜냐하면 차기 총선이 1년이 안 남은 상태에서 사실상 1년 이상 당원권 정지 처분은 공천 안 주겠다는 뜻. 그러니까 공천 못 받을 거라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두 의원이 좀 반발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죠. 왜냐면 두 의원 다 어쨌든 내년 총선을 노려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그 두 의원이 이걸 못 받아들이고 반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문제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보다 좀 징계를 낮은 측면을 주게 되면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떨어질 수 있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더욱더 그 지지율을 확보하려면 중도층이 필요한데 징계를 괜히 어설프게 낮게 줬다가는 중도층이 못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런 것도 그래서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좀 어떤 정도의 수준에 맞는 징계를 줘야 되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게 재밌는 부분이 많은 거죠. 어쨌든 이 징계 자체가 당이 뭔가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을 주려고 하려고 하는 것들이 강한데 그냥 적당히 경고로 끝난다. 그러면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도층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런 거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요즘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럴 거면 차라리 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를 하는 게 당이나 그 두 의원한테 서로에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의원은 총선 공천에 대한 가능성을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갖고 가고 당은 당대로 어쨌든 두 사람이 책임을 졌으니 사퇴를 했으니 새롭게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 되게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들으면 이게 당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징계라는 게 쉽지 않은 게 그 조금 시간을 되돌려 가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이제 성접대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 뭐 가처분 공방 이런 걸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와 더불어서 그 두 최고위원의 징계를 받게 된다면 형평성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또 이게 좀 한 발 더 들어가면 공당에서 정치인의 개인 발언을 징계를 한다는 것이 무리 아니냐는 지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또 정당 민주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징계를 내린다? 그럼 이거 자체가 정당의 민주화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게 좀 그리고 여담으로 최근에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이 김기현 대표를 겨냥한 듯한 모습이 보여지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태영호 최고가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역사관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한 날 이참에 전광훈 목사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를 위한다면 조용히 있어 주십시오. 민주당과 이재명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우리 당의 해가 되는 행위를 그만 멈춰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뭐 이것까지는 최근에 뭐 어쨌든 국민의힘이 정광훈 목사랑 선을 그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인데 이런 발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 때 전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김기현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기자들이 태용호 최고한테 이 발언에 대해 김기현 대표를 겨냥해서 한 말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추가로 난 보탤 말이 없고 그대로 받아들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다른 최고위원들이 태용호 최고위원을 좀 비판하는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기도 했고 뭐 결과적으로 태용호 최고위원이 그런 뜻은 아니었다라고 정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당이 정광훈 목사 리스크도 굉장히 힘들리고 있고 굉장히 좀 시련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지지율 떨어지는 게 굉장히 큰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좀 복합적으로 이 두 최고위원직 사태를 다루면서 좀 복합적으로 다뤄봤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대위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김기현 체제가 만들어진 지 한 2달도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비대위가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좀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부담이스럽거든요. 좀 이런 것들을 또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괜찮겠죠. 이게 나오겠죠. 어쨌든 좀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반응이 있다면 또 재미있는 주제 갖고 와서 다음에도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